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한적십자사가 총재 후보자인 박근혜 선대위에 있었던 김성주 씨를 후보자로 추천한 뒤에 총재로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1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요, 이 김성주라는 양반 최근 5년 동안 적십자협의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답니다. 저도 물론 적십자협의 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낙하산이지만 대한적십자사 총재하고 싶으면 적십자협의 한 달에도 내야죠. 5년 동안 난 한 번도 안 낸 인간이 대한적십자사에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아침 칼럼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뭐 어디 신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인 것 같아요. 출첵길 좌파운동, 가시밭길 우파운동이라는 그런 칼럼을 누군가가 쓴 모양입니다. 오늘 제가 본 건요, 그게 감명받았다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적 수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좌파 운동을 하면 출첵길이 보장되고 우파 운동을 하면 가시밭길이냐? 말은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파는 사회의 주류였기 때문에 굳이 우파 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출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 운동을 하는 인간들은 이 주류들 가운데 끼지 못한, 때로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이 모입니다. 딱히 써먹을 만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파 운동을 하면 출세하는데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능력이 모자라니까. 반면에 좌파는 사회의 비주류이기 때문에 좌파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파가 주류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요. 정권 바뀌니까 수준 높은 좌파 운동가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좌파 운동을 하면 출세를 하고 우파 운동을 하면 가시밭길이라는 그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파 운동권의 진라점을 오히려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 자칭 우파평론가라는 그런 인간들 보십시오.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지상파와 종편의 토크쇼를 싹쓸이하면서 출연료 벌이도 수월찬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준을 보십시오. 저런 인간들 데려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마 자칭 우파라는 인간들도 쪽팔리고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고 무슨 우파 운동권이 가시밭길이라고? 정말 덜 떨어진 소리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라디오 비평 애청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세월호 배지. 저희 조합원인 스토리텔링님이 만드신 세월호 배지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이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그 생각과 그리고 미디어협동조합의 로고 그리고 언론으로서 바른 길을 가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상징화된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관련 배지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배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당첨자는 문광님입니다. 문광님 지난번에도 한번 응모하시고 제대로 대처 못하셔가지고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중으로 국민TV 팩스 4시 이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변현주 아나운서 밤에는 근무 안 합니다. 국민TV 팩스 02-6937-1648로 주소와 연락처를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비는 본사 부담입니다. 네. 본격 방송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자 릴레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달은 아시다시피 대한 언론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그나마 몇백 명의 조합원들이 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합원들 가운데서 조합비를 내는 월 조합비를 내는 분들이 12,000명을 넘는 13,000명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새로 가입해서 출자금이 늘지 않으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번 9월달 조합원 가입자 수는 역대 최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지면에서는 적자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정자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게시판에 150명 가까운 분들이 나 정자했다라고 써주시기도 했고요. 실제 정자된 실적을 보면은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고 정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어려운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있고 최소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를 지나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재정의 여유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를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밑바탕에 이미 가입하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전무후무한 협동조합 기업에 지금 제가 그야말로 옷자락 하나 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조합원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염을 표합니다. 이번 달에는 또 후원금도 많이 있었어요.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카카오톡마저 사찰하는 이 시대에 뭔가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완샷에 후원하고 말 거야. 조합비 10만원, 월 출자금 10만원 냈다고 치고 1년 조합비 한 15만원 쳐가지고 한 25만원 후원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세월호 특별법 합의 있었는데요. 그 합의를 망가뜨린 그야말로 고비 때마다 합의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셨습니다. IMPT가 53일간이나 장애투쟁을 했던 박근혜 세월호법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과거사를 까발립니다. 들어보시죠. 여야는 어제 유가족의 특별검사 추천 참여는 배제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헌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고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오히려 새정치연합의 협상안보다 후퇴한 특검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양당의 세월호 특별법 최종 타결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됐다고 속보와 일면에 내보냈지만 어제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상한 점이 뭐냐? 9월 29일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한 첫 여야 유가족의 3자회동이 있었습니다. 9월 29일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인가? 예, 이틀 전입니다. 9월 달은 31일이 없죠. 그죠? 29일입니다.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따로따로 만난 적은 있지만 여야와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을 함께 논의한 자리는 9월 29일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날 여야와 유가족들은 합의점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9월 30일 다시 세월호 특별법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약속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변화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여야와 유가족의 3자 회동이 있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야당을 맹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느냐? 새 정부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애 정치와 반복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분위기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9월 30일 29일 날 처음으로 여야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3자가 첫 대면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고 그리고 9월 30일 날 뭔가 협상 타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야 니들 합의하면 죽어! 라고 공갈을 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딴 얘기겠습니까? 새누리당 강경파들은 특검 후보 추천안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재협상안이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제 있었던 진전된 여야 유가족 회동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가족을 배제한 여야 합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고 유가족들은 오히려 후퇴한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강경파들이 29일 회동 때와는 전혀 다른 강경함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장애투쟁 비판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인이었던 거죠. 야 니들 내 말 안 듣고 유가족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식의 특별법 협상하면 죽여. 그런 얘기를 야당의 장애정치 비판 지난 2년간 반복 정치했기 때문에 뭐 전혀 못했다는 이따위 얘기로 사인을 줬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장애투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장애투쟁을 한 날짜는 36일에 불과합니다. 36일도 뭐 길다면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시절 민생법안도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있는 사학법 문제로 무려 53일간 장애투쟁을 했던 시간과 비교하면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36일을 갖다가 길고 뭐 반복 정치 있다는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진을 되돌아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은 그야말로 초절정 역대급입니다. 아니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약속을 한 것 바로 그 최선두에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국민 아닙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자기 입으로 약속을 해놓고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청와대 앞에서 수십일간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부산 내려가가지고 무슨 시장 아줌마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유체이탈 역대급입니다. 정말 이런 정도는 도저히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학법 이거는 사학체벌들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법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영남대학
뭐 이사장도 옛날에 했던가요? 여하튼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려 53일간이나 장애투쟁을 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야당의 장애투쟁 36일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뻔뻔하고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발언인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두고 야당 비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야말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과민 반응을 하는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나오는 새누리당을 데리고 뭔가 합의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과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욕을 먹었던 것은 결국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던 겁니다. 아니, 합의 없이 사전 소통 없이 합의를 했다면은 그러면 설득이라도 해내던가. 이번 합의는 물론 또다시 유족들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유족들의 참여 문제를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미룸으로써 불완전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든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서니까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설득하겠다고 나서는 배경에는 오늘 미디어다음에 표창원 교수가 쓴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의미라는 칼럼에서 보여주듯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얘기하면은 다들 기분 나빠지만은 표창원 교수의 이야기는 아프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새겨 들을 만한 대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표창원 교수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의미 미디어 다음에서 가져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167일째인 어젯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대표 간 합의가 비로소 이루어졌다. 여전히 10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유가족은 심리적 치료와 치유 과정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농성 중인 참담한 상황에서 기대와 희망을 주는 소식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도대체 왜 300명이 넘는 생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 가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단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아직 대표 간 합의에 대해 양당 의총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네. 불완전하지만 빨리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완전한 그 무엇을 얻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표창원 교수는 불완전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대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지만 챙겨드려야 할 대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창원 교수의 지적 계속 들어보시죠. 냉정하게 바라보자. 왜 이렇게 늦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하나다.
정치적 계산을 빼면 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우리 모두는 분노와 참담함에 치를 떨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노와 위로의 공감대는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중심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한쪽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심지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유가족을 대통령 공격하는 매국노라며 비난한다.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구조하지 못하게 한 주범이라며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실로 갔느냐.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킨 그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더 큰 중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수준을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하긴 하지만 이런 현실, 표창원 교수의 분석 계속됩니다.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져야 한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유가족의 분노와 울분을 이해하며 감싸 안아주었다면 이렇게 사태가 악화됐을 리 없다. 두 번째 큰 책임은 야당에 있다. 당내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내홍을 겪던 야당은 정부 여당 못지않게 갈피를 잡지 못했다. 사고 초기엔 철저한 무기력과 침묵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은 뒤엔 정치적 투쟁으로 세월호 못지않은 급변침의 모습을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의 7시간을 둘러싼 싸움이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지난 반년간의 줄다리기 중에 사라져버린 증거들과 심경이 변화된 참고인들, 서로 공모 결탁해 말을 맞춰버린 관계자들로 인해 진실 발견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보다 더 중요할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되면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려 할 것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불안과 공포, 쉽게 합의해 원만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야당의 두려움과 공포가 만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표창원 교수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더 얘기를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되면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치명적인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려 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왜 생겼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정통성이 굳건하다면 이런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이미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통령 선거 개입과 같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관권 개입을 통해서 부정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일종의 죄의식,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그 시간에 7시간 동안 실종되었다는 그 부분,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겁을 냈던 겁니다. 그런 겁을 낼 수밖에 없었던 수준 낮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것을 야당이 겁낸 것 아니냐, 그것이 합쳐져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당도 그렇게 뚝 부러지게 아니다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두 공포가 만들어낸 세월호 정치는 적폐의 일부인 해운비리 관련 정치인과 역대 정권 고위 공직자들에게 면책과 도피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반면에 졸지에 참극을 겪은 피해자 가족에겐 지옥에 갇힌 시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 가족의 억울하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단식이 정치 행위로 오인받고 폭식 퍼포먼스라는 치졸한 조롱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정치인이 마련한 술자리 끝에 또 다른 약자인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범죄 혐의자로 전락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원고 유가족과 소위 일반인 유가족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반년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책임자들과 의원들은 가해자였습니다. 이제 더 시간을 끌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대립과 공격의 관행을 내려놓는 용기와 기모함을 보여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대표자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지 세력의 비난과 찬사 앞에 비겁한 동조와 연기를 보이던 습관을 거둬야 합니다. 분명히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그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공방보다도 세월호의 진실이 더 우리에겐 중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관한 진실, 아니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다른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청와대 격리에 있었다면서요. 단지 쪽팔리는 일일 뿐입니다. 그 핵심은 오히려 표창원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그 적폐들, 관피아들, 고위공직자들, 해운업체 로비를 받은 의원들, 그들이 만든 이 적폐를 반드시 고치고 또 다른 국민들이 나라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유람선 자초.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세월호 후속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이 유람선 자초에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뀐 게 조금도 없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유람선 좌초. 세월호 참사 168일째인 어제 아침 긴급뉴스에 국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었다. 곧 승객 승무원 110명 전원 구조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보가 아님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사고 유람선이 설령 27년 된 고물선이었다는 등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자 안도는 분노와 한탄으로 바뀌었다. 이른 아침 홍도 해상유람에 나선 171톤급 바캉스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한 것은 오전 9시 9분쯤이었습니다. 선착장에서 불과 110m 떨어진 곳이었지만 풍랑이 거세 자칫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은 것은 신속하고도 차분한 대응이었죠. 선원들은 사고 직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대피를 유도했고 승객들도 친척하게 따랐습니다. 뒤따르던 유람선 선플라워호의 무전과 승객의 112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인근 선박들의 구조명령을 내렸고 사고 대응 매뉴얼을 익혀왔던 홍도 주민들은 또 힘을 보태서 28분 만에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세월호 학습 효과들을 톡톡히 본 겁니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 역시 인재 혹은 관제의 성격이 짙다. 바캉스호는 1987년 일본에서 제작돼 운항하다 올봄 국내에 도입됐다. 선용이 27년으로 세월호보다 7년이 많다. 바캉스호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에서 운항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4월 17일이었다. 특히 홍도 주민들이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항 반대 탄원서까지 냈으나 해경은 5월 운항 허가를 내줬다. 세월호 사고로 노후 선박의 안정성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었는데도
이명박 정부 당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여객선 내구연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즉, 이 사고로 그야말로 교훈을 받은 국민들, 선원들, 그리고 승객들의 현명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은 사정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관피아, 해경, 이 인간들은 조금 더 다른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무리한 운항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항서 선장 문모씨는 해경조사에서 사고 해역에 이르러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배가 밀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 씨가 불과 보름 전 선장으로 부임했고 박항서호가 예정 항로를 벗어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운항 미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치된 구명조끼가 편하게 입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는 승객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에서 운항 허가까지 과정은 물론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했다는 연안 여객선 일제 점검도 허술한 구멍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고로 느낀 점은 이런 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관계당국과 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위험수위에 머물고 있음이 드러난 겁니다. 수학여행과 나들이를 떠나며 안전과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곳곳에 도사린 우리 안의 세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유 세상 분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새누리당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 7시간 안 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참사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선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오로지 국민을 쳐다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치마만 쳐다보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큰 심판 받을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광주 서구 금호동에 베티 ASS, BTS, 좀 이상한 얘기인데, 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승환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 납입, 그리고 월조합비 납부까지 완샷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가입하신 분이네요. 오늘 가입하신 분이 두 사람밖에 없구나. 아, 안타깝네요. 자, 오늘 한국일보의 해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재미있는 게 아니죠.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칼럼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해드립니다. 한인 엄마에게 쓰여진 세월호 교훈, 한국일보 칼럼 보시죠. 세월호 참사 유족처럼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한인 수잔 염씨 얘기다. 1일부터 메릴랜드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면 중형으로 단죄하는 이른바 제이크법이 시행됐는데 법이 마련되기까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염씨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수잔 염씨, 우리 교포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제이크예요. 2011년 12월 수잔은 5살 된 제이크를 태우고 운전 중이었습니다. 제이크가 비디오 게임에 흠뻑 빠져 있을 때 뒤에서 SUV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20대 청년 네빈 맥키브라는 인간이었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제이크는 숨졌지만 당시 법규는 운전 중 통화 때문에 사망사고를 내도 별다른 처벌 법규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1,000만 내고 풀려나는 맥키버를 보며 분노했던 염 씨는 아들과 같은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대로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통화사고를 음주사고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염 씨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통화운전으로 2초만 눈을 떼는 것도 사람 목숨을 희생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제이크를 위한 변화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여론에 호소하고 지역구 출신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긴 시간 캠페인을 통해 마침내 부모들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지지 여론이 조성됐다. 여론은 법안이 마련되고 공청회를 거쳐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해서 통화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의 중범죄로 처벌하는 제이크법이 마침내 발효됐다. 경찰에서는 통화사고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법 시행을 앞둔 지난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염 씨는 우리 가족은 더는 다른 가족들이 아들, 딸, 엄마 그리고 아빠를 예방 가능한 사고로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아들 제이크 사망의 교훈을 법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염 씨가 들인 노력은 3년 가까이 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170일이 되어갑니다. 일반인들은 피로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유족들로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국민 안전과 보호 역할에 대한 파산 선고이자 정부의 미숙함이 폭로된 것으로 규정되는 마당에 유족들의 감정은 수잔념이 느꼈을 허망함이나 분노 그 이상일 겁니다. 물론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내 후세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족들의 뜻일 겁니다. 사실 국가라는 그 국가의 존재가 희미해진 가운데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는 염 씨와 같은 엄마 아빠가 더 많아야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또 다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길로 나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 대상이나 영역도 넓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진통 끝에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은 세월호 교훈을 위한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 없다. 특별법상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걸려 여론은 쪼개져 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벌어질 모든 잘못된 일의 책임이 최근의 세월호 논란 때문이라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을 것이다. 물론 세월호 특별법 합의 불만족스럽고 앞으로 더 바뀌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국민들이 미안해서 계속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도록 해야만이 앞으로도 세월호의 교훈을 만드는 일에서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한 대목입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